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할 텐데요. 알코올 중독을 지난주에 뒷부분을 조금 못해서 했고요.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니코틴은 담배 잎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쓴맛을 내는 무색의 알칼리성 액체입니다. 과거에는 살충제나 동물을 마비시키는 약물로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성인에 있어서 니코틴의 치사량은 40에서 60mg인데 이 양은 담배 3, 6개 피에 들어있는 양으로서 대략 작은 알약의 반알 정도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개 피에는 니코틴이 10에서 25mg 들어있으나 담배 한 개 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담배 연기에는 1 내지 2mg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깊이 들이마신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대부분 체내에 흡수되며 2 내지 5mg만 들어있어도 구역질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니코틴이 신경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비교적 적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침이 많이 나오며 어지럼증,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맥박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침을 뱉고 하는 게 이제 많아진 이유가 그런 것이죠. 또 가래가 많이 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에는 경련발작, 부정맥, 정신근육마비, 호흡마비 등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다. 니코틴 살충제에 중독된 사람은 5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니코틴은 피부로도 흡수되기 때문에 담배 잎을 따는 일꾼에게서 일시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외국에서는 담배 생입병이라고 합니다. 그린 토바코 시크니스. 그런데 특히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 잎을 따는 일을 해보지 않던 일꾼에게서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린이가 담배를 삼켜서 생기는 니코틴 중독은 대개 그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10개월가량의 아기가 2개 피의 담배를 삼켰다면 경련 발작, 부정맥 등의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꽁초 몇 개를 삼키고도 무기력,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는 그냥 막 입에 다 잡아넣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가 2개 피 이상의 담배를 삼켰다면 곧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체내에 들어간 니코틴은 16시간 이후에 없어지므로 중독된 사람이 그동안 사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주로 호흡마비로 사망하기 때문에 인공호흡 및 산소 공급 등의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피부로 중독되었을 때는 피부에 묻은 니코틴을 물과 비누로 씻어내야 하며 삼켜서 중독되었을 때는 위세척을 하여 남아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코틴 중독이라는 용어가 니코틴 의존, 니코틴 디펜던스 또는 니코틴 금단 증상, 니코틴 위드로우, 금단 증상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니코틴 의존이란 흡연과 같은 니코틴 사용을 중단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코틴 금단 증상이란 담배를 매일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거나 줄였을 때 겪게 되는 증상으로서 흡연에 대한 강한 열망, 정서불안, 집중곤란, 식욕 및 체중의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 중독 상담의 어떤 기본을 본다면 흡연의 해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인데요.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폐암의 위험이 9배 증가한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제 그래서 담배로 인하여 가장 위험한 것이 사실 폐암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주열 씨도 여러분 이주열 씨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담배는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감암, 인두암 주로 이런 암, 식도암, 후두암, 기관지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등의 원인이 된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이게 이 폐는 치명적. 왜? 이렇게 빠니까 연기가 들어가니까. 궤양, 치주질환, 구강질환 등을 유발한다. 청력, 시력이 저하되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여성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남성 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은 추가적인 위험인데 특히 임신 중 흡연은 뭐 아이에게 치명적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간접 혈변도 건강상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 나쁜 것들, 담배가 왜 나쁜가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많이 이미 알고 있죠.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죠. 담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분명, 여러분, 술은 오히려 조금만 하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술은 조금을 한다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정말 잘 절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술은 오히려 건강에도 일정 부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긴장을 좀 완화시킨다? 글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중독 현상, 여러분 몇 년 전에 담배값이 1,000원 할 때, 뭐 1,000원, 1,500원 할 때 갑자기 4,500원 올렸잖아요. 이때 올릴 때 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담배값이 이 정도 올리면 사람들이 담배를 안 필 거다. 그게 그렇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만 원으로 올려도 뭐 끊겠다는 사람은 있을 수 많겠지만 핍니다. 왜?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담배값에도 보시면 정말 뭐 진짜 보기에도 정말 안 좋은 그런 그림들을 사진들을 붙여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껐잖아요. 그만큼 사실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독성이 강한 걸 국가가 하고 있으니 참 굉장히 큰 돈줄이니까. 금연 단계에 따른 접근이 있는데 금연 단계에 따른 접근을 본다면 전숙고 단계예요. Pre-contemplation.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 금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 이게 이제 Pre-contemplation이라고 합니다. 너무 전혀 뭐 금연하고 싶은 마음 없다. 계속 담배 피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죠. 그냥 숙고 단계. Contemplation. 금연을 고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연을 생각하고 있어요. 금연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숙고 단계라고 합니다. 준비 단계, preparation.
금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고요. 그 다음 실행 단계, 액팅. 금연의 시작 시기를 정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액팅. 그 다음 유지 단계, 메인터넌스. 금연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 그리고 재발 단계, 릴랩스. 금연에 실패하여 다시 흡연하는 단계. 사실 담배가 마약과는 달리 담배가 사람을 서서히 죽이잖아요. 이게 서서히. 빨리 확 몸을 상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담배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담배를 물론 지금은 영화나 TV에서는 이제 담배를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동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배우들이 아주 멋지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동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재발이 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조건화된 흡연 갈망. 조건화된 내성의 경우 어떤 약물과 연합된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약물 효과와는 반대 방향의 생리적 방향이 이제 조건화된 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극만 제시되고 약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화된 금단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자극 조절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자극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왜 어려우냐? 그러니까 어떤 흡연에 대한 갈망, 담배에 대한 것이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심리의 그 스키마처럼 내가 계속 거기서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의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보시면 이제 자기 관찰, 셀프 모니터링, 흡연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본다. 그래서 흡연 시간, 함께 흡연한 사람, 욕구 수준을 한번 적어본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가? 언제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에게 담배가 굉장히 강하게 피우고 싶은가? 아니면 뭐 적당하게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또 그냥 피우고 싶어. 굉장히 그런 어떤 수준도 한번 상시에 사실 기록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지의 틀, 이거 스키마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사실 계속 몇 번 말씀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알고
그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이것을 자기 관찰을 통해서 흡연 일지를 기록해 보면 굉장히 이거는 유용할 수 있어요. 끊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조건 자극을 어떤 제한하는 내로잉. 자극 조절법의 한 종류인데 조건 자극수를 줄여 나가는 거죠. 이게 쭉 적어 봤을 때 어떤 조건에 대하여 어떤 자극에 대하여 어떤 조건 자극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어느 때 담배 피우는 거 이렇다고 한다 이런 자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줄이면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 충격을 줄이면 이 충격을 줄이면 결국은 그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조건 반사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면 담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흡연 시간과 상황은 물론 흡연의 질까지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어,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장애, 그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에도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여기에 중독에 대해서도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떤 자극에 대하여 내가 조건화되어져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실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혐오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흡연 행동과 실제 혐오 자극을 짝지어 주는 거죠. 담배 필 때 굉장히 담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야. 뭐 담배 필 때마다 전기 충격을 산다든지 담배 필 때마다 구토 약물 같이 먹는다든지 오래된 마른 담배를 뭐 쓴다든지 이거 쓸 테니까 안 피워봤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담배가 좋은 것이 뇌에 담배가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담배는 안 좋은 것이다. 혐오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중독은 다 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독은 뇌의 문제예요. 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혐오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담배 피우는 것을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뇌가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담배 피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담배를 피워라, 담배를 피워라, 담배를 피워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피지 마, 피지 마. 그것은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담배를 끊을 수 있겠죠. 그죠? 왜?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좋다는 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싫다고 하는 지시를 내는 거니까. 다 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박.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비합리적 사고의 예가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담배를 끊은 사람과는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주로 담배를 피우는 그 친구들을 보면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모습들에 대한 동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른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죠. 사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도 한데요.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웠어. 나도 어른이 되었어. 또 우리나라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여튼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구조니까 이게. 아니, 국가에서 이게 담배는 주잖아요. 물론 담배를 안 받으면 돈으로 주기도 합니다. 돈이 물론 워낙 작지만, 뭐 100원, 2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군대에 가면 또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어정할 게 담배밖에 없어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논박이랑 협의나 금연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결코 멋있는 게 아닌 거죠. 담배 피우는 건 멋있는 게 아니야. 담배 피우는 것은 내 몸을 죽이는 거야. 담배를 끊은 사람은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했는데 담배를 끊은 사람과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그러한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계속 말하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담배를 끊을 수 없겠죠. 순한 담배를 피우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없겠죠. 요즘은 전자담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담배는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라는 건 덜 해로워. 이거죠. 덜 해로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전자담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해롭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킬 때에 그 행동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거죠. 담배 피우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다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죠. 사실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기야 뭐 아무리 그 담배 가게에다가 혐오 사진이나 그림을 해두어도 잘 안 되죠, 그게. 뭐 그 사진 보고 담배 안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담배 안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있어도 다 담배 사니까. 워낙 뭐 진짜 보기도 끔찍한 그런 사진을 붙여놔도 사니까. 그것도 사실, 예,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 중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참 끊기가 만만찮아요. 그래도 주위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그래도 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